네, 혜란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공포시킨 법안이 3개의 특검 법안입니다. 모두 전 정권, 윤석열 정권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 하반기가 이 특검 정국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정치 보복인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혜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정치 보복이라고 읽는 거지. 비교되는 거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해자 너무 세. 아주 명분을 너무 잘 만들어줬잖아. 비상계엄을 왜 해갖고 정말 그냥 자기 눈가를 자기가 팍 찔렀어 정말. 그렇게 똥벌차게 해놓고 그거 하나 붙들고 지금 우려먹기 시작하는 거야. 본인이 당했던 만큼 갚아주리라. 딱 생각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속에 엄청 센 원한이 있어요. 당했다. 피해자 마음이 세지. 잘하면서. 그 피해자 마음이 뭔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이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정치적 보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해봐.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수사받다 죽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정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무시하고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왔고 모른다고 막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위해 했던 사람도 그렇게 칼같이 버리는데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보복하겠어 안 하겠어? 뭐란 얘기지. 용서해 주겠어? 아니면 뭘 무마해 주겠어? 자기 손에 대신에 피 안 묻히지. 이분은 약은 사람이야. 윤 대통령은 미련마저.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그냥 국민 앞에서 계엄군 막 하고 막 그러면 미리 뭐 완벽하게 좀 해놓던지 그것도 아니야 엉성하게. 근데 이재명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스템을 그것도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 그렇게 알아서 다 하잖아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기는 한 바가 없어. 대장동 백현동도 왜 이렇게 수사를 끌고 탈탈 털어도 안 나오냐면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자기는 자기 입으로 거의 발설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 사람이 아는 건 저 사람이 모르게 하고 저 사람이 아는 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거야. 이 머리가 그런 쪽으로 엄청 발달한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잖아. 민주당한테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자기 입으로. 근데 착착착 진행되는 게 이제는 뭐? 국수위를 또 국무총리 밑에 둬서 국무총리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주 신복인 또 김민석을 딱 앉혀. 그래놓고 그 밑에 국수위를 둬서 공수처까지 전부 모든 수사기관 통제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거를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 방탄하는 거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거야. 이 정도로 치밀한 사람인데 그걸 가만 그게 내비둬봐. 완벽하게 수사권 장악 가능한가요? 그렇게 수사권을 장악하려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신의 죄를 피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죄인 마음이 되게 큰 거죠. 죄인 마음을 피하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분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알고 보면 나라를 위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는 그분이 없으면 뭐 나라가 망하나? 그분 되니까 나라가 뭔가 안정되고 바뀐 느낌이 없잖아. 여전히 뭐 윤 정부가 지속되는 것 같잖아. 윤 정부 때 계속 싸웠잖아. 지금은 위치만 바꿔서 싸우는 것 같아. 전반전 후반전인가요? 그렇잖아. 네. 이재명 대 윤석열이 예전과 위치만 바뀌어서 싸우는 느낌이잖아. 계속 시즌2.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뭘 나라를 위해서야. 자기가 빠져줘야 윤석열과 같이 빠져줬어야 새로운 나라, 새로운 느낌인데 늘 구태야 또다시 2라운드 시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죄인 마음을 방탄하려고 대통령이 됐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모든 짓이 그 죄인 마음이 나는 죄가 없다고 내 죄를 갖다 감추려고 하는 짓이거든 다. 그러면 죄인이 하늘에 벌을 받아 상을 받아. 벌을 받지. 받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내가 대통령. 근데 참 아쉽게도 하늘은 이 사람의 신분을 몰라. 애고들만 대통령이니까 감면해줘. 이 사람 능력도 없고 돈도 없네. 이 사람은 오지게 벌 때려. 그건 인간 마음이야. 애고. 근데 그 애고가 아닌 하늘은 공평해요. 그래서 죄를 짓잖아. 그리고 그 죄를 벌받지 않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 하늘은. 죄를 짓고 그거를 인정해. 죄인 마음을. 그리고 벌 받으면 바로 상을 줘. 의인이 돼. 근데 죄를 짓고 벌을 안 받으려고 고집 부리는 거에 대해서 벌을 줘. 왜 네가 죄인이면 죄인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니? 이런 벌을 주거든. 그래서 내가 이재명 보고 맨날 그랬잖아.
벌 받으라고 차라리. 그러면 대통령 하면 잘한다고. 저 꾀를 다 어디다 써? 나라 위하는 데 쓰는데 지금은 저 꾀를 다 어디다 써? 내 가족 보호하고 내 죄를 갖다 방탄하는 데 쓰잖아.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죄는 덮으려고 계속 고집 부리고 거기다 한술 더 뜨네? 남의 죄를 계속 공격하네? 남의 죄 보라고. 자기 죄인의 수치는 감추고 남의 죄인의 수치는 들춰서 적폐척산이란 이름을 붙여서 계속 수치 주면서 보복을 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늘이 당연히 벌 주죠. 결국 무사치 끝은 않지. 안 좋지 좋지. 무사치 않아. 이거는 그냥 하늘의 원리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좀 이게 약간 묘한 느낌이 드는 게 저희 위대한 이슈가 윤석열 정권 탄생 즈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이름만 다르고 헤라님 말씀이 똑같으세요.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말로가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해서 그래. 봐. 윤 대통령도 봐. 이재명, 김혜경은 탈탈 털고 김건희는 방탄해? 국민들 앞에서 디올백을 받는 동영상까지 까발려졌는데도 그건 감춰? 그러면 자기 부인의 죄인의 수치는 그리고 자기 최상병 특검 같은 건 자기 손으로 셀프 면죄해? 하는 짓이 똑같잖아. 벌써 국민이 까발려라 하면 네 죄인의 수치를 인정해라. 그럼 처음에 잘못했습니다. 이거 죄인의 수치 인정하는 거거든? 두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날 일이었어. 그 죄인의 수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고집 부려. 난 잘못한 게 없다.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거야 뭐 실수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 디올백 까발려지고 나서 계속 방탄하네?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벌을 받는 거야. 하늘의 벌은 꼭 어떤 타인이 준다는 게 아니야.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인의 수치는 싫다고 두렵다고 고집 부리고 계속 안 보면 그 수치 빙의가 올라와요. 그럼 뇌를 치고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있어. 수치 빙의. 이미 그게 언제 떴었냐면 전당대회 전에 고집 부릴 때 한동훈 말도 안 듣고 그때 보면 많은 여당 의원 중에서도 좀 말 들으라고 그 친윤계 머저리 같은 들이 계속 그 신기경호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한동훈조차도 한동훈도 생각해봐. 측근이었잖아. 그럼 윤 대통령 망하는 걸 원하겠어? 잘 되는 걸 원하겠어? 도와주고 싶고 잘 되는 걸 원하는 사람 입에서도 그걸 받아라 이럴 정도면 받았어야 되거든. 근데 고집을 끝까지 부리고 있을 때 이미 수치 빙의가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리고 한동훈 보고도 막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죽인다고 하고 막 그럴 때 이미 빙의가 올라온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동훈 보고 내가 가서 확 해서 수치 빙의는 어떻게 죽어요? 수치를 줘야 죽여. 수치 당해야 돼. 아랫사람한테. 이걸 발로 차서 여기를 탁자 이렇게 하고 있더만 이거를 나 같으면 확 엎어. 엎고 이 새끼가 이렇게 나가 막. 물론 물리치겠지 그 경호원들이 이 저기 카메라는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쌩 까는 거지. 내가 무슨 소리 해서 그러면 안 했는데요 이러면서 일단 죽이고 봐야 돼. 위험해요. 그 수치빙이 열등이 수치빙이 올라오면 꼭 나와 남을 죽이는 짓을 해. 살인자가 그거예요. 살인자가 자기 엄마 죽일 때 자기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게 생각이 안 나. 수치 빙의가 떠서 그 순간에. 그래서 죽이고 나중에 보니까 손에 칼이 들려 있고 죽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빙의가 올라왔을 때 마음 공부를 안 했잖아.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수치 빙의가 센 사람은 그게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기억을 잊어버려요. 필름이 끊겨요. 제가 처음에 이 마음 공부 지도할 때 우리 제자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막 화를 냈거든.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나한테 말할 때 수치 빙의가 말할 때 까먹은 거야 이걸. 생각이 안 나. 나중에는 내가 그랬었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해줘. 녹음을 나중에는 내가 하기 시작했죠. 똑같은 형태지. 근데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죽이라고 그렇게 수치 줘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수치빙의 자체예요. 자기 죄를 저지른 놈이 수치야. 대장동, 백현동이 다 이런 식으로 저지른 거야. 지금도 계속 수치 떨고 있는 거야. 민주당을 그냥 알아서 눈치 보게 하고 은근히 협박해서 알아서 기게 해. 자기 의중대로 지금. 다 가게 해. 눈치 보고. 그리고 에피소드도 있잖아. 대통령님 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런 거 뭐 왜 합니까? 항상 이 사람은 이중성이야.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이 사람은 좀 눈치가 없거든. 둔해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하지 말래나 보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아끼시나 보다. 이렇게 발언한 거야. 안 한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 아끼신다. 그랬더니 의중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자기는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지만 니네가 알아서 해줘였던 거야. 항상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눈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은 옆에 기용을 안 할 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은 눈치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듣는 사람.
그냥 위선자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임명할 거예요. 벌써 뭐 시계를 뭐 가성비 좋은 거로 해서 이미 막 더 머드하고 탁상시계도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내로남불이야.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그게 가식 위선이지. 좌파의 민낯이라는 게 그거야. 위선적이지 그런 식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그거 아닙니까? 전 재산이 2억인데 아들을 1억짜리를 어떻게 보내? 이 미친. 네. 정말 화가 나는 거야. 국민을 알기를 개돼지로 합니까? IQ가 한 자리야. 국민들이 니들이 한 자리야. 적어도 위선을 떨고 국민을 속일래도 국민을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돼.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되면 국민은 무시당했다는 수치가 올라와. 너희들이 우리를 개돼지로 하는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린이날 애기들한테 그렇게 상가를 갖다 선물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직책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국민은 거기서 분노가 올라오게 돼. 나중에는 안 믿게 돼.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 수치빙의가 하는 거야. 수치빙의는 그렇게 수치를 떨다가 국민한테 의해서 제3자에서 타의로 수치당하고 끌려 내려오거나 자기 수치빙의가 올라와서 자기 눈 찌르는 짓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수치빙의로 어릴 때부터 살아와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게 올라온 거야.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죠. 처음에는 내가 안 보였거든. 뭐 그렇게 위선적이고 막 감추고 이게 없는데 요게 올라오고 그 수치빙의는 누구 거냐면 김건희 여사 거. 김건희 여사의 수치빙의 위선적인 거 심하죠. 에코백 들고 밖에 나가서는 보테가 베네타로 바꿔 들고 디올백 들고 막 이렇게. 그거 위선인 거예요. 그냥 들어 국민 앞에서. 그래서 그 위선적인 수치빙의가 자기 눈을 찌르느냐고 마표 대교 걷고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윤 대통령도 계엄하게끔 그 수치빙이 같이 올라오게 해서 망한 거지.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워낙 그냥 자체가 수치빙이라 국민에 의해서 끌려 내려오거나 큰 사건이 하나 생겨서 어떤 사건일까요? 본인이 여러 번의 자기로 인한 죽음들이 많았는데 그걸 자기의 수치로 인정을 안 했어. 내 옆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도 이태원 사고 때였대요. 죽었어. 나는 살았어. 그러면 사람은 인간성이 있는 사람은 죄인 마음이 올라와. 나만 살은 죄책감. 내가 그걸 못 구한 그 수치, 아픔이 올라와서 굉장히 삶이 힘들고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죄인의 수치를 버렸는지 자기 때문에 조사받다 죽었는데 그건 검찰 탓이야. 내 죄인의 수치를 안 봐. 조사한 수사관도 자기 죄인의 수치가 올라왔을 거예요. 누구나 그래. 하지만 이재명도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자기가 시킨 일 때문에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내가 한 바가 없어. 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시계 만들지 마. 근데 제가 만들었어. 국민들이 시계 만들었다고 막 뭐라 그러면 이러겠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난 만들지 말라 했는데 전현희가 만들었어. 이러려고 아랫사람을 그렇게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바가 없다고 수치를 안 느끼지. 그 내가 안 느끼고 버린 수치는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누구든지. 그건 뭐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윤 대통령 할 때 버럭버럭 할 때 얘기한 그거와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부터 버럭버럭한 게 수치비 자체야. 그런 식이니까. 수치 떠는 거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껴야 될 수치, 아픔. 그래서 대통령님 이제 정치하지 마세요 이러고 물러나면 나 같으면 대성통곡하고 안 해 정치를.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팠구나. 그게 인간의 도리거든. 짐승은 그게 없어요. 인간 마음이 없어. 아픔이 없고 수치를 몰라. 다 남 탓이야. 수치가 심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내 탓 없어. 다 남 탓이야. 그래서 내가 정권에서 전 정부 탓하면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짐승성의 수치거든. 그냥 내 수치를 인정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존귀함이 돼. 죄인의 수치를 인정하면 의인이 돼. 의인의 존경심을 올려. 국민이 다 존경스러워.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국민은 존경스러워.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저랬잖아요. 그걸 보고 또 한 번 이분이 순천자구나. 선거에서 진 게 내 탓이라고 내 수치라고 인정하잖아요. 그 죄인의 수치 그 마음을 인정하고 절하잖아. 내 탓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내 탓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수치가 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 지시를 못하는 거야. 시계 만들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지 마. 아랫사람이 얼마나 헷갈려요. 알아서 들으려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협박하는 가해자인 거야 그게. 전현희 의원은 벌써 생겼을 거야. 자기가 생각했던 거라 대통령 의중이 달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날마다 두려워서 눈치 보지.
또 잘못 알아들었나? 아랫사람을 그냥 눈치 보게 하고 알아서 겨야 된다고 하고 왜 그럴까? 자기 죄인의 수치가 무서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의 수치를 인정하는 게 싫어. 내가 한 바가 없다고. 나는 입으로 다른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랫사람 남 탓을 돌리고 싶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하고 사악한 마음이야.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분을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자꾸 했던 거예요. 벌 받고 그 죄인의 수치가 죽어야 대신에 똘똘하니까 그걸 전부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죄인의 수치 상태야. 인정을 안 해서. 그래서 날마다 비열하게 머리가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아랫사람을 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눈치 보면서 알아서 기고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좀 둔한 사람은 엉뚱하게 알아듣고 빨가면 빨갛다고 파라면 파랗다고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왜 오른쪽으로 안 가냐고 뭐라고 혼내키는 격인 거야. 그래서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꾸로 들어야 되는 거지.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정치 보복이라고 들리더만요. 왜 그럴까요? 늘 그래 왔으니까. 증거를 왜 못 찾겠습니까? 검찰에서 심증만 있고. 그런 식으로 한 거야. 둘이 뭉실하게 내가 벌 안 받으려고 지시할 때 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다 억울한 거야. 분명히 심증으로는 이분이 나한테 지시한 거 맞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분이 시켰다고는 못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엉거주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심증대로 안 움직이면 그 사람을 징계하거나 되게 은근히 협박하고 이랬을 결국은 거니까. 책임 안 지고 책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법적인 것만 피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법적인 것만 교묘하게 피해 나간 사람은 법꾸라지라고 하더라고요. 법꾸라지가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리고 그 죄인의 수치 인정 안 한 그 죄를 어떻게 받을 거야, 그 벌을. 죽은 사람이 죽었어도 육체만 없어지지 그 한 맺힌 마음, 특히 자기가 억울한 걸 털어놓지 못하고 죽었어, 누구에게도. 그거는 한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집안을 덮쳐. 일가를 몰살시키는 거야. 지금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재명 대통령 진짜 그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도지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아들이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그게 억울한 게 없는 거야. 자기 자업자득이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파지고 인생에서 힘들어진 건 자기 죄인의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주변 내 엄마 아빠도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어. 자식은 죄인의 수치를 느껴. 내가 죄인의 수치가 심해서 아픔이 심해서 부모님한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시고 효도하는 그런 복도 못 누리는구나. 내가 죄인이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런 차원이 아니야. 이게 법도 피해가고 완전히 그냥 그 자체로 살려고 할 때 피해갈 수 없죠. 법은 피해가도 하늘의 벌은 못 피해가요. 참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버럭버럭할 힘도 없어. 왜? 이미 윤 대통령 시절부터 버럭버럭 해왔어. 당대표 될 때부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분의 죄인의 수치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해서 벌을 다 우리 국민이 같이 받게 된 거야. 이제 할 수 없어. 대통령 돼서 우리 국민이 뽑혔을 때 나는 이미 생각했어. 우리 국민 중에 자기의 죄인의 수치를 내가 아니라고 다 남만 죄인의 수치 나는 없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는 죄인 마음들이 다 많아서 죄 많아서 뽑았구나. 죄인의 벌을 그냥 하늘에서 받아야 끝나는구나. 그리고 지금 영채마을은 미친 듯이 청산해요. 우리 모든 영채마을 가족들이 자기 죄인 마음 그 수치 아픔 보면서 우리가 빨리 청산해야 국민이 벌 덜 받는다고 며칠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된 다음부터 비상 걸렸어. 그래서 다 같이 지금 엄청 청산 중이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자기 주변에 가족들의 모든 아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 그건 전부 그 구성원 전체가 다 내 죄인의 수치 내 죄라고 인정하고 그 아픔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는 그 두려움, 죄인이 느끼는 그 두려움 인정해야 돼. 그 약자.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죄인 마음이 자기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지. 남 탓하면 계속 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n분의 1방 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저분의 죄인의 수치가 우리가 똑같은 죄인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자 국민은 그래. 저는 안 뽑았거든요. 안 뽑아도 그게 죄인 거예요. 됐잖아,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죄인의 수치, 저런 죄인의 수치를 인정 못하고 죄인 마음으로 계속 국정을 돌보는 저런 지도자 뽑은 국민의 죄인의 아픔, 죄인된 아픔, 두려움, 수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 그래야 나라가 좀 덜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여도
타격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제가 영채마을이 청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인정해주고 미움보다는 그걸 써줘야 빨리 저분이 덜 수치를 떨고 내려와도 빨리 내려올 수 있어. 무사히 안전하게.